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 그리고 글로벌 예측 모델들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와 세기가 달라졌습니다. 미 합동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의 앞으로의 이동 사항을 보여주고 있고요. 16일 12시 줄루 시간입니다. 이 줄루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GMT다라고 해서 그리니치 천문대 이런 이야기를 썼죠. 세계 표준시를 GMT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UTC라는 세계 표준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UTC 내지는 jettime이다라고 해서 세계 표준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줄루다라고 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줄루, jettime, 그리고 UTC 똑같은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시간은 그러면 세계 표준시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플러스 9를 하면 됩니다. 16일 12시 제주도 남단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하면 16일 21시에 제주도 남쪽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태풍의 이동이 이전보다 빨라졌다라고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제주도 남단을 지날 때 태풍의 강도는 35노트다라고 하면 8m 정도의 중심 부분의 최대 풍속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태풍과 온대성 저기압의 경계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가 상당히 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대마도 남쪽을 지나서 일본 히로시마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시 초속 18m 정도의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 폭풍력은 없습니다. 이 폭풍력이라는 것은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 부근의 반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속 25m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폭풍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남은 것은 강풍력은 초속 15m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강풍력에는 영호남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에 태풍이 16일 21시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대마도 남쪽에 태풍의 중심이 위치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러면서 17일 21시경 초속 18m 정도의 태풍으로서 히로시마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과거에 예측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태풍이 약해져서 우리나라를 지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열대 폭풍 지역이에요. 히로시마를 지난 이후에는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뀔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날 때 과연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뀔지 여부도 관건이고요.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의 예측으로 보면 태풍과 온대성 저기압의 경구해인 초속 17m에서 18m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는 게 태풍이 이제는 꺾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강해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요. 만약 이게 초속 17m 정도의 태풍과 온대성 저기압의 경계로 대한민국 남쪽 지역을 지나면서 일본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위험한 게 비 피해입니다. 피해가 가장 많을 수 있는 것은 제주도고요.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쪽에 상당히 좀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 예측 모델이고요. 9월 14일 21시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16일 21시 제주도 남단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일본 기상청에서 보는 태풍 찬투의 앞으로의 예상 진로입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강풍역이에요. 강풍역에서는 위험 반경 쪽이 좀 많이 넓고 그리고 좌측이 좀 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의 우측에 위치하는 부분이 동쪽으로 460km가 강풍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좌측으로 280km 정도가 강풍역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풍역이라는 것은 초속 15m 이상의
반경,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월 16일 21시 중심 기압이 992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23m, 그리고 순간 최대 속도가 초속 35m 정도 돌풍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태풍이 제주도 남부 그리고 대마도 남쪽을 이동하면서 히로시마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동한 이후에는 988 헥토파스칼 초속 25m의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상청 예측 모델입니다. 국내 기상청은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나 일본 기상청과는 다르게 태풍이 제주도 북부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나 일본 기상청은 이런 식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제주도 남쪽 그리고 대마도 남쪽을 통해 가지고 히로시마 쪽에 내륙으로 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내일 또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나 일본 기상청과는 전혀 다른 제주도가 위험 반경에 들고요. 그리고 부산 역시도 상당히 강풍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나 일본 기상청에서 보는 바로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남부 지방 해안 지역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게 어떤 게 맞을지 몰라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는 969 헥토파스칼 매우 강한 태풍으로 제주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대마도 역시 관통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9월 17일 새벽 4시 제주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요. 대마도 역시 975 헥토파스칼로 관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대로 본다라고 하면 상당한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돼요. 지금 보시면 제주도에 3시간에 80mm가 넘는 비인데 전체적으로 80mm가 넘는 비이기 때문에 곳곳에 집중호우로 시간당 50mm가 넘는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업데이트된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상황이고요. 일본 대마도를 지날 때도 거제시나 부산광역시가 이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일국지 FS 예측 모델도 태풍의 중심이 제주도를 향해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유럽 중기예보센터보다는 비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3시간 50mm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시간당 30mm가 넘는 이거는 호우 경보에 해당되는 집중 호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많은 곳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대마도를 태풍의 눈이 지나는데 비가 우리나라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완도군, 도하면, 여수시, 그리고 거제시, 부산 광역시, 울산 광역시까지 상당히 많은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의 예측과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유럽 중기예보센터도 다른 부분들이고 그리고 미국 기상청 역시도 다른 상황이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업데이트된 모습으로는 태풍의 중심기압이 이렇게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다라고 하면 초속 25m 이상의 폭풍력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는 초속 18m 정도의 열대 폭풍과 온대성 저기압의 경계 정도 수준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비는 충분히 올 수 있지만 태풍의 이런 중심기압이 이렇게 낮게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부분들이 옳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해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독일 기상청도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제주시를 향하고 있고요. 제주시에 3시간 100mm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렇다라고 한 시간당 50mm 이상 집중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제주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의
금일 업데이트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럽 중기예보센터, 미국 기상청, 그리고 독일 기상청은 상당히 다른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독일 기상청은 대마도 북쪽을 향하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남 그리고 경남 해안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979 헥토파스칼 상당히 낮은 기압을 유지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바람도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뇌우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중기예보센터 그리고 GFS 미국 기상청 그리고 독일 기상청에서는 금일까지 예측 모델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업데이트된 상황만 보면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 그리고 일본 기상청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그 다음에 유럽 중기예보센터, 미국 GFS 예측 모델, 그리고 독일 기상청은 또 그 나름대로의 비슷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변화는 항상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했던 마이삭이나 하이선 같은 태풍 역시도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내 기상청과 그리고 미국 기상청 그리고 유럽 중기예보센터가 전혀 다른 예측 모델을 냈고요. 부산 지역의 위험방에 속하느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의견을 냈었고 1시간 이전에 바뀌는 상황도 나타나고 하니까 태풍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미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도 앞으로의 이 예측의 정확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 태풍이라는 것은 한 번의 피해가 치명적인 피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